네, 잘 쉬고 오셨나요? 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빅레이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클라우드 네이티브 데이터 패브릭, 구글이 준비한 이건데 이제 빅쿼리부터 빅쿼리 옴니, 빅레이크, 데이터 플렉스, 그다음 스팍 온 구글 클라우드 이게 전체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빅레이크는 요 네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백그라운드, 이건 이제 데이터 엔지니어링 또는 데이터 쪽에 일하시는 분들은 아마 많이 좀 비슷한 경험을 하셨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빅레이크가 뭐냐, 그 다음에 어떻게 사용하냐. 이 어떻게 사용하냐는 아까 앞에서 미남님이 많이 시연을 하셔가지고 그 관계만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시연보다는.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은 어떻게 책정이 되냐, 과금이 어떻게 되냐, 요거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빅레이크가 뭐냐는 이제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유니파이드 스토리지 엔진이라고 보시면 되고, 얘가 하는 일은 데이터 웨어하우스 또는 데이터 레이크 상관없이 액세스를 되게 심플리 간단하게 액세스할 수 있게 한 거고, 어떻게 그렇게 되냐라는 거는 이제 굉장히 단일한 방식으로 굉장히 그 세분하게 액세스 컨트롤하면서 여러 클라우드를 오가면서 접속할 수 있게, 또 그리고 이미 많이 지원되는 데이터 포맷이 있다면 그거를 지원하는 형태로 만들어진 유니파이드 스토리지 엔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백그라운드를 설명드릴 텐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데이터 엔지니어 또는 개발자라고 생각을 하시고 만약에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어떻게 설계를 할까 한번 같이 상상을 해봅시다. 보통 우리가 설계를 할 때 굉장히 이제 극추상을 한 다음에 추상한다는 건 레이어를 좀 나누죠.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이 정도로 레이어를 나눌 것 같아요. 데이터가 존재하는 스토리지,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뭔가 분석하는, 연산하는 컴퓨터 레이어가 있고, 어떻게 분석해서 나한테 돌려줘라는 사용자가 직접 붙는 쿼리 인터페이스가 있겠죠. 보통은 대부분 뭐 옛날에 RDB도 그렇고 지금의 빅데이터 시스템도 요 세 가지 레이어를 거의 요 레이어 형태로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예전에 여러분들이 익숙하신 이제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이 하드비죠. 뭐 하드비 실제로는 다양한 형태가 있지만 그냥 제가 약간 심플한 형태로 한번 여기다 매핑을 시켜봤습니다. 스토리지는 HDFS, 그다음에 이제 컴퓨터 하드, SQL 비슷하게 쿼리를 할 수 있는 하이브. 이렇게 해서 이제 요게 하나의 과거에 또는 지금도 있지만 좀 오래된 전통적인 데이터 분석 시스템이죠. 여기에 이제 그 뒤에 빅쿼리가 등장을 했죠. 빅쿼리는 이제 형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토리지 쪽은 구글 네이버의 컬러소스라는 게 있고, 그다음 컴퓨터는 드레멜 엔진이라고 있고, 거기에 빅쿼리 인터페이스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빅쿼리가 많이 알려지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빅쿼리에 많이 익숙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익숙해진 것뿐만 아니라 이제 성능이 되게 좋다는 거, 이런 거를 이제 많이 알게 되면서 이미 이제 타 클라우드나 이런 데가 데이터가 많이 있는데 그거를 그렇다고 GCP로 옮기는 거에 대해서 만약에 데이터가 쌓이는 게 작으면 그냥 옮기는데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으면 또 비즈니스와 엮여 있으면 옮기기가 쉽지 않아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옮긴 곳도 있습니다. 뭐 재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도 한 그 데이터를 두 자릿수 페타 정도였는데 한 2달 반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옮기는데 이제 그렇게 옮길 수도 있지만 그 2달 반이라는 시간이 비즈니스에 있어서는 되게 굉장히 크리티컬한 시간이기 때문에 옮기지 않고도 할 수 없을까라는 이제 니즈가 생기기 시작을 했고, 구글에서는 그래서 그 니즈에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자, 데이터는 아마존 S3나 애저의 젠2 스토리지에 있지만 빅쿼리의 사용자 경험을 그대로 할 수 있게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게 아까 미나님이 설명하신 빅쿼리 옴니. 이거는 뭐냐면 아마존이나 애저 클라우드에 드레멜 엔진이 거기서 돌아갑니다. 아까 누가 질문창에다가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여기 자세히 답변 안 드렸고요.
있어. 아마존 같은 경우에 아마존의 EC2를 구글이 대량으로 구매를 해서 거기에 렌토스, 쿠버네티스 위에 이제 드레멜이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구글 빅쿼리에서 쿼리를 날리면 이게 아마존에 가서 아마존에 있는 그 드레멜 엔진 서버팜에서 돌면서 걔가 S3에 접속을 해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데이터를 오거나이즈 한 다음에 다시 그거를 이제 연산을 하고 결과를 다시 구글로 돌려주는 거죠. 이렇게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빅쿼리 옴니인데 그럼 빅레이크는 뭐냐? 여기서 조금 더 빅쿼리에서 시작한 건데 더 확장한 거예요. 빅쿼리 옴니는 어쨌든 현재로서는 제약이 빅쿼리의 인터페이스를 써야 돼요. 근데 기존에 스팍이나 노트북이나 또는 다른 인터페이스에서 쓰는 데이터 분석하는 게 되게 많잖아요. 그럼 우리가 아래로는 확장을 했지만, 그러니까 그 데이터가 다른 곳에 있어도 다른 클라우드에 있어도 할 수 있게 만들었지만 위로 봤을 때 우리가 만약에 분석 도구가 다른 거여도 좀 하게 할 수 없을까라고 만든 게 이제 빅레이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빅레이크는 빅쿼리 인터페이스가 아니어도 주피터 노트북이나 스팍으로 연결해서 데이터를 물리적 이동 없이 분석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빅레이크는 약간 뭐 GCS, S3, 젠2 이런 클라우드의 가장 유명한 스토리지 윗단에 약간 랩핑을 해서 사용자들이 심리스하게 그 위에서 뭔가를 하게 만드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이제 요거는 아까는 제가 이제 개발자 입장에서 나한테 만약에 개발을 맡겼다면 저렇게 했을 것 같아라는 거를 좀 상상을 여러분들 공유 드린 거고요. 이거는 그냥 빅데이터 관점에서 시대의 흐름이죠. 2000년대에는 이제 빅데이터라는 게 대부분 이제 온프렘에서 DW가 돌아갔고 이때 가장 큰 문제는 비용 문제, 그다음에 스케일, 막 데이터가 막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이제 빨리 극복해야 되는 과제였죠. 그래서 2010년대에는 이때는 이제 뭐 비정형 데이터도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또 이거를 관리하는 공수들이 되게 많아졌죠. 데이터가 이제 많아지고 여러 군데 있고 그리고 이거를 예전에는 데이터 팀만 붙어서 분석을 하고 결과를 뽑아내고 했는데 이거를 데이터 팀뿐만 아니라 모든 IT 종사자 업무하는 분들이 직접 하게 할 수는 없을까라는 그런 것도 하나의 이제 니즈였고 그게 2010년대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은 이제 오늘날에는 이 뒤에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 분석하고 뿐만 아니라 이제 AI까지 연결하고 싶고 실시간 스트리밍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이 AI가 학습을 한 것들이 다시 반영이 돼서 이 지능이 우리가 이제 사람이 계속 수작업으로 올려주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이 지능이 우리 CI/CD처럼 지능도 지속 지능이 가능할까? 요게 이제 요즘에 어떤 니즈가 됐죠. 이런 니즈의 흐름에 약간 빅레이크 또는 데이터 플렉스가 맞추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빅레이크는 오른쪽 그림을 보면 데이터 웨어하우스, 데이터 레이크 둘 다를 커버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데이터 웨어하우스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정형 데이터 쪽이고 레이크 쪽은 비정형 데이터 또는 정형 데이터가 있긴 하지만 사실은 그냥 바이너리로 뭉쳐 있는 형태겠죠. 아직 의미를 해석하지 않은 양쪽을 다 접근을 하고 싶은데 이제 양쪽을 다 접근한다는 건 뭐냐면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고 싶은 거예요. 같은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관리 공수나 그 다음에 뭔가 사용자들이 더 많은 인사이트를 찾아내거나 이런 것들이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좌측에 써놓은 거 보시면 그게 어디에 있든 좀 서빙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 어디에 저장이 돼 있든 그걸 한 곳으로 모으지 않고도 그 다음에 이제 이 결과도 좀 잘 익스포트를 하거나 그 다음에 데이터가 쭉 늘어나도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그 다음에 뽑고 싶은 인사이트가 새로 생겨도 쉽게 바로 적기에 뽑을 수 있게 이런 구조를 이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까지 배경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빅레이크를 조금 더 이제 제품 관점에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게 이제 이 그림이 여러분들 이 그림 하나가
결국은 GCP가 추구하는 빅데이터 또는 AI의 어떤 그 스윗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한 가운데에 빅레이크가 있는 건데, 결국 빅레이크는 그 밑단에 있는 데이터 분리 스토리지를 추상화해서 그 주변을 감싸고 있는 빅쿼리, 빅쿼리 옴니, 데이터 프로 또는 버텍스 AI 등등등 얘네들이 쉽게 접근해서 분석하고 심지어 이제 거기다 인풋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다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고, 맨 위에는 이제 데이터 플렉스가 있는 거는 그 데이터가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곳에 존재하다 보면 결국은 이거를 관리를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 관리를 잘한다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더 큰 개념으로 보면 거버넌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걸 잘하기 위해서 데이터 플렉스가 생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GCP가 구성한 이 스위스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가 왼쪽에 써 있는 것처럼 거의 무제한으로 여러분들의 데이터에 숨어 있는 잠재력을 발굴해낼 수 있는 거죠. 네, 이게 저희가 이제 추구하는 바입니다. 그럼 빅레이크가 지원하는 스토리지가 현재로서는 지금 아마존 S3, 그 다음에 애저의 젠2라는 데이터 스토리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구글에 있는 클라우드 스토리지, 이렇게 세 가지를 지원하고 있고요. 이게 단순히 이제 데이터에 데이터를 서빙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데이터에 대한 로우 레벨, 컬럼 레벨 시큐리티까지, 그러니까 액세스 컨트롤까지 똑같이 빅쿼리에서 경험과 그거를 반영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장점은 뭐냐면, 이제 실제 물리적인 스토리지와 그 위에 있는 뭔가 뭐 애플리케이션 레벨과의 사이를 이 분리함으로써 이 물리 이동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을 굳이 필요 없게 만든 거죠. 그러면서도 액세스를 편하게 할 수 있고 적기에 인사이트를 뽑아낼 수 있고, 이렇게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희 구글 안에서만 이렇게 동작을 하게 만든 건 아니고요. 이거는 여러분들도 요 아키텍처와 이 파이프라인과 이 구성에서 여러분들도 여기다 인풋을 할 수 있고 아웃풋을 할 수 있고 하게 API를 오픈 API 형태로 제공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만약에 나는 그냥 스팍을 쓰고 있었어, 그냥 그대로 이쪽으로 통로를 뚫기만 하면 됩니다. 또는 나는 제3의 툴을 내가 만들고 싶어, 역시 이 API 붙여서 만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확장하게 만들어져 있다, 인터페이스도. 그리고 어쨌든 빅레이크는 기존의 빅쿼리는 스트럭처드 형태만 제공을 하지만 빅레이크는 언스트럭처드도 함께 다룰 수 있게 된 거고,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 지금까지 계속 설명한 맨 밑에 보면 빅쿼리에 원래 네이티브 스토리지도 있고, 클라우드 스토리지 있고, 아마존 S3 있고, 애저의 젠2라는 게 있고, 그 위에 이제 이 스토리지 엔진, 저희가 하는 스토리지 엔진이 있고, 그 위에 이제 빅레이크라는 인터페이스가 있는 거고, 그 위에 올라가면 제가 이거 마우스 포인트를 좀 가리키면서 할까요? 기존대로 그냥 빅쿼리로 그냥 하셔도 되고요. 또는 빅쿼리 옴니로 쓰셔도 되고, 그게 아니라 나는 오픈소스 툴을 쓰고 있었어. 그러면 이 오픈소스 툴을 쓰는데 거기 이제 밑에는 아파치 에로우 형태의 빅레이크에서 데이터 서빙을 할 때 아파치 에로우 형태의 포맷으로 서빙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메모리에서 같은 형식으로 돌아가게, 이거 오픈소스 포맷인데, 그러면 이것만 맞추면 그 툴이 뭐가 됐든 간에 여러분들이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럼 빅레이크를 어떤 경우에 쓰느냐, 그냥 크게 한 뭐 여러 가지 액션 4가지만 좀 뽑아오면, DW하고 데이터 레이크 사이를 그냥 상호 운용하고 싶다, 함께 쓰고 싶다 할 때 첫 번째 케이스고, 두 번째는 이거는 이제 퍼포먼스가 좋으면서도 약간 되게 보안도 되게 중요해 라는 차원에서 빅레이크를 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액세스 컨트롤 같은 것들이 되게 세분하게 똑같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가장 흔한 케이스라고 보는데, 이거는 원래 GCP에서 빅쿼리를 쓰고 있었는데 그게 굉장히 편하고 마음에 들었고, 이거를 다른 아까 이제 멀티 클라우드를 지금 많이 쓴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쪽에 있는 데이터를 옮겨오지 않고도 똑같이 쓰고 싶어 할 때 세 번째 케이스가 가장 흔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데이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AI까지 연결하고 싶어 할 때도 요거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주요한 기능들을 보면 다 적지는 않고 몇 가지만 적었는데요. 파인그레인드 시큐리티 컨트롤이라는 거는 굉장히 미세한 조정이 가능하다는 거야. 보안 컨트롤이. 그다음에 두 번째,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잡을 돌리게 될 때 이게 어떤 거는 그냥 SQL로 간단히 끝날 수 있지만 어떤 거는 굉장히 컴퓨팅 자원을 많이 잡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잡을 만들 때 그 잡 뒤에 있는 인바이런먼트를 만들 수 있어요. 그 인바이런먼트에다가 나는 최소 3개 노드가 시작하고 많이 돌리게 되면 30개 노드까지 할 거야 라는 것들을 설정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멀티 컴퓨터 애널리스트에서 보시면 되고, 멀티 클라우드 거버넌스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데이터가 어디 있어도 한 곳에서 통제할 수 있게 해놨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있는 퍼포먼스 엑셀러레이션은 뭐냐면, 데이터가 원격지에 존재하다 보면 당연히 내 로컬에 있는 것보다는 성능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성능을 좀 덜 떨어지게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계속 바뀌어야 되는 굉장히 신선한 데이터여야 되는 거는 안 되겠지만 이거는 뭐 어차피 하루에 한 번씩 데이터 바뀌는 거야. 뭐 이런 거는 스테일리스를 하루라는 기간을 두게 되면 적어도 이게 만약에 내 로컬에 카피가 돼 있거나 메모리상에 올라와 있다면 그냥 그거 가지고 바로 연산을 하면 되니까 되게 빠르게 연산을 끝낼 수 있는 거죠. 다섯 번째 있는 거는 유명한 포맷들은 다 지원을 한다. 이거는 이제 아까 앞에서 미나님이 보여주신 거기도 해요. 제가 여기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조금 다른 관점으로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요거는 아까 미나님 말씀하신 거랑 제가 추가적인 게 없어서 그냥 넘어갈게요. 그러면은 이 두 번째는 이 두 번째도 대부분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좌측에 있는 이 세 번째 패러그래프에 있는 게 이제 아파치 에로우 형태로 제공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사용했던 도구 또는 새로 만들려고 하는 도구가 아파치 에로우를 지원하는 거라면 여러분들은 똑같이 빅쿼리, 옴니, 빅레이크, 데이터 플렉스에 붙어서 사용하실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도 아까 이제 윤학님 말씀해 주신 그림이랑 비슷하긴 한데 어쨌든 여기서 좀 더 강조하고 싶은 거는 여러 클라우드에 산재돼 있다 하더라도 데이터가 한 곳에서 굉장히 간편하게 거버넌스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하에 분석을 편히 수행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아까 앞에서 브리프할 때 말씀드린 건데 오른쪽에 한번 보시겠어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이 빅레이크 테이블을 만드는 SQL문인데 거기 테이블을 만들 때 컨디션을 줄 수 있어요. 컨디션 옵션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옵션을 줄 수 있어요. 옵션에 보면은 맥스 스테일리스라고 오른쪽에 나와 있죠. 이건 뭐냐면 데이터를 한번 내가 지금 쓰려고 스토리지에서 꺼내왔어. 근데 꺼내왔는데 얘가 어쨌든 1시간 안에는 뭐 안 바뀌어. 그러면 그걸 정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하루라면 이제 24시간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게 어딘가에 이미 로드가 돼 있다면 그냥 그걸 그대로 사용하면 훨씬 빠르잖아요. 연산이. 뭐 원천까지 안 찾아가도 되니까. 그 설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테이블을 생성할 때 이렇게 스테일리스를 설정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수동으로 필요할 때마다 그 테이블의 데이터를 리프레시 할 수도 있어요. 리프레시 한다는 거는 원천에 있는 것과 다시 동기화시킨다는 거죠. 보시면 되고요. 질문이 이제 많이 나오는 게 빅쿼리 옴니, 빅레이크, 데이터 플렉스, 데이터 카탈로그 차이가 뭐냐? 이거 명료하게 말씀드리기 쉽진 않은데
가급적 저희도 명료하게 구분이 되게 하려고 이게 이제 통합할 건 통합하고 정리할 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빅레이크는 데이터 플렉스하고 이렇게 결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 이게 그나마 여러분들이 조금 개념이 명확해지는 걸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운데 보면 원래 이제 있던 데이터 웨어하우스, 그 다음에 데이터 레이크, 데이터 마트 같은 게 있다고 치면 이거를 맨 위에서 거버넌스하고 하는 거는 데이터 플렉스고, 맨 밑에서 물리적 스토리지, 저장 공간을 추상화해 주는 게 빅레이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보시면 조금 구글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제품 서비스들에 대한 구분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사용할 거냐를 제가 이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이거는 사용법은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사용법은 여러분 이 링크에 들어가면 있고, 밑에는 이제 킹랩인데, 킹랩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그대로 한번 해보실 수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게 빅레이크인데 빅레이크의 원류는 빅쿼리 옴니고요. 빅쿼리 옴니의 원류는 빅쿼리예요. 그렇다는 건 여러분들은 지금 GCP 콘솔에 들어가면 빅쿼리 콘솔에서 모든 걸 다 해요. 이거를 빅쿼리 옴니도 하고 빅레이크도 거기서 해요. 그래서 아까 미남님이 빅레이크 테이블을 커넥션을 만들고 빅레이크 테이블을 만들고 쿼리하고 보여주셨잖아요. 그거 그대로예요. 왜냐하면 그게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결국은 빅쿼리의 사용자 경험과 빅쿼리의 어떤 좋은 점을 그대로 확장하기 위한 개념이었기 때문에 별도로 뭔가 새로운 인터페이스나 뭐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보다는 거기 안에 그대로 녹여 있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지금 녹여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순수한 빅쿼리를 쓰는 것 대비 조금 더 메뉴가 늘어났고 조금 더 자유도가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제 빅쿼리의 익스터널 테이블이라고, 네이티브 테이블은 빅쿼리 네이티브 스토리지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고 익스터널 테이블은 GCS에서 가져오는 건데, 이 후자가 빅레이크의 GCS 에디션이라고 보면 되고, 지금 이 빅레이크는 아마존 버전, 그 다음에 애저 버전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이 여러분들이 개발자나 엔지니어라면 별 관심 없겠지만, 이제 혹시 영업이나 또 재무 쪽에 관련된 분들은 그럼 가격이 어떻게 책정되지가 좀 궁금할 거예요. 가격을 조금 한번 같이 볼게요. 빅레이크는 이제 이 가격 안내 페이지 가보면 굉장히 심플하게 되어 있어요. 심플하게 되어 있는 게 뭐냐면, 1번 빅쿼리의 가격 체계를 따른다. 2번 빅쿼리 옴니의 가격 체계를 따른다. 3번 빅쿼리 스토리지 API 사용하는 만큼 과금된다.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거를 다 들어가서 보면 너무 오래되니까 제가 그냥 말로 좀 간단히 설명해 드리자면, 빅쿼리는 가장 이제 만약 과금이 될 때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게 데이터를 스캔하는 비용, 데이터를 저장하는 비용. 예, 빅쿼리는. 근데 빅쿼리 옴니는 여기 약간 차이가 뭐냐면, 아까 그 데이터를 스캔하고 저장하고 이게 있다면, 빅쿼리 옴니는 저장은 어차피 구글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저장 비용은 없고요. 대신에 이제 스캔해서 셔플하고 연산할 때 빅쿼리 쪽에서 슬럿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연산하는 어떤 그 빅쿼리에서 과금하는 어떤 그 리소스 단위인데, 빅쿼리 옴니에서는 그 단위 체계는 똑같지만 가격이 조금 비싸요. 예를 들어서 빅쿼리에 구글의 버지니아 리전에서 빅쿼리를 쓴다. 그때 만약에 100슬롯당 500슬롯당 $10,000라고 치면, 그게 버지니아지만 그게 아마존 버지니아고 거기에 빅쿼리 옴니로 원격으로 S3를 쓴다. 그러면 그때 들어가는 빅쿼리 슬롯은 500슬롯당 $12,000 이렇게 가격이 조금 더 비싸죠. 네. 그 슬롯은 빅쿼리나 빅쿼리 옴니나 100슬롯씩 구매를 할 수 있고, 다만 그 100슬롯당의 가격이 빅쿼리 옴니가 조금 더 비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빅레이크는 빅쿼리 스토리지 API를 주로 사용해요. 아마 대부분 이걸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이 스토리지 API 과금 체계를 좀 따라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콘솔에서 일반적으로 빅쿼리를 쓸 때는 빅쿼리 API를 쓰는 거지 빅쿼리 스토리지 API를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때랑 좀 다를 수 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만의 도구를 여기다 붙였다면 이 세 번째 있는 항목도 한번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빅쿼리 레이크 설명을 드렸는데요. 혹시 잠깐만요. 혹시 뭐 질문이 좀 있나 볼게요. 질문이 AWS나 애저에 대응되는 서비스는 아직 없는 것 같은데 재호님 아마존이나 애저에 대응되는 서비스가 혹시 어떤 건지 혹시 여기 적어줄 수 있으세요? AWS나 애저에 대응되는 서비스 이게 혹시 저희의 빅레이크에 대응되는 아마존의 서비스, 애저의 서비스를 물어보시는 것인지 아니면 아마존이나 애저에 다른 게 있는 건지 아쉽게도 제가 아마존이나 애저는 잘 몰라서 아마존에도 빅레이크가 있는지 아마존에도 데이터 플렉스가 있는지는 확신 없습니다. 다만 제가 지금까지 들은 건 없어요. 들은 거는 그런 게 있다는 건 거의 약간 빅레이크나 데이터 플렉스는 GCP에서 약간 처음으로 좀 치고 나가는 시도하는 그렇게 좀 알고 있어요. 다만 확신은 없어요. 제가 이제 끝나고 아마존이나 애저에 있는 친구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네. 혹시 뭐 다른 질문 더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퀴즈를 하나 낼게요. 질문 더 없으면 퀴즈 맞히시는 분은 저희 이거 진행하시는 저희 현지님께서 뭔가 선물을 주신다고 하니까 그냥 여기 인콜 메시지에 빨리 쓰시는 분이 좋아요. 따로 하지 말고 여기에도 바로 메시지 바로 쓰세요. 제 퀴즈는 이겁니다. 이 구글의 빅데이터 제품 중에 하나인데 이게 원래 빅쿼리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이제 구글에서만 꼭 빅쿼리를 써야 되냐? 다른 데서도 쓰고 싶다 해서 나온 게 빅쿼리 옴니고요. 수림님, 옴니는 연습 문제였고요. 네, 그 다음에 그럼 빅쿼리 옴니는 어쨌든 빅쿼리 인터페이스에 써야 되잖아. 나는 원래 그냥 스팍이나 다른 걸로도 하고 싶고 네가 그냥 밑에만 추상화해서 연결만 해줘. 라고 해서 나온 유니파이드 스토리지 엔진. 이게 뭘까요? 빅메이크. 이거 어느 분을 줘야 될지 제가 네, 빅메이크 맞는데요. 이건 저희 현지님이 판단을 하시겠습니다. 좀 현지님께서 판단을 해주십시오. 네, 그럼 여러분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지금 23분인데 7분 쉬었다가 3시 30분에 이어서 데이터 플렉스 할게요. 데이터 플렉스. 그러면 7분 후에 뵙겠습니다.